좋은 공기만으로 생활은 달라질 수 있다. 앰모스피어 스카이. 스카이 너무 좋지 않아요? 이제는 공기가 좀 달다. 이런 마음도 느껴지시는 분. 저는 좀 그렇더라고요. 자,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하나 먼저 보도록 시작할게요. 옛날 옛적, 인류에게 가장 중요한 가치는 죽지 않고 살아남는 것, 생존이었습니다. 생명을 위협하는 존재에 맞서 싸우고 굶어 죽지 않기 위해 식량을 구하며 살았죠. 그렇다면 2022년 현재, 인류에게 가장 중요한 건 무엇일까요? 지구에서 살아남기. 무엇이 있어야 살아남을까요? 저는 일단 성공하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성공.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우정? 저 명예, 맛집에 가는 거예요. 성공, 명예, 우정, 그리고 맛집. 공룡이 뛰어다니는 세상도 아니니 당연히 아무도 생존을 떠올리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코로나로 사망자가 우리나라 몇 명인지 아세요? 2만 5천 명이 조금 넘을 겁니다. 근데 미세먼지에 대한 걸 이론적으로 계산하면 현재 우리나라의 농도를 갖고 1년에 사망할 숫자가 2만 5천 명에서 3만 명 사이로 왔다 갔다 합니다. 현재 인류는 다시 생존을 위협받고 있습니다. 지난 3년간 코로나19에 가려져 우리의 관심에서 멀어졌던 미세먼지 때문입니다. 우리는 잊고 있었지만 미세먼지는 꾸준히 우리 옆에 있었고 지금도 여전히 있습니다. 미세먼지는 호흡기 질환자만 조심하면 되는 거 아니냐고요? 코를 통해 처음 우리 몸에 진입하는 미세먼지. 코털을 지나 기도의 섬모까지 통과해 호흡기의 마지막 부위, 폐포에 도달합니다. 폐포는 우리 몸에서 배출되는 이산화탄소와 바깥에서 들어온 산소를 교환하는 역할을 하는데요. 이런 과정이 벌어질 때 폐포에 있던 미세먼지도 유유히 혈관으로 이동합니다. 미세먼지가 혈액을 통해 전신에 퍼져 우리 몸의 모든 기관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겁니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닙니다. 혈액 중에 이동되어 있는 미세먼지 등의 이물질들을 이 대식세포는 가서 없애는 일들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생기는데 세포 주변에다가 염증 매개 물질이라는 것을 만듭니다. 그래서 염증 매개 물질이 혈액 속에서 양이 증가하는 일이 발생을 합니다. 말 그대로 찐득찐득 혈액이 찐득찐득해지는 역할이 미세먼지로 나빠져 간다는 이렇게 나빠지는 거예요. 미세먼지 때문에 점도가 높아진 혈액은 우리 몸 안에 점도가 정상적인 높아진 속도로 혈액. 퍼지지 못하고 이는 허혈성 심질환 등 심혈관계 질환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이미 심혈관계 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에겐 매우 치명적이죠. 또 최근엔 미세먼지가 혈액을 거치지 않고 호흡기에서 뇌로 직접 침투할 수 있다는 학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물론 노약자나 기저질환자가 아닌 건강한 사람이 미세먼지에 한번 노출됐다고 갑자기 아프거나 쓰러지진 않습니다. 하지만 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날이 계속돼 지속적으로 노출된다면 그로 인해 어떤 질병을 앓게 될 수 있고 더 나아가 그 질병이 악화돼 생명이 위독한 상황에 처할지도 모릅니다. 먼지 농도가 높은 지역의 평균 수명은 70대, 60대 이렇게 우리보다 한 10년 이상 짧은 데도 있어요. 거꾸로 우리보다 수명이 훨씬 긴 곳들은 먼지 농도나 이런 것들이 월등히 좋은 곳들입니다. 우리의 생존을 위협하는 미세먼지. 우리는 어렴풋이 알고 있습니다. 미세먼지는 사람이 만들었고 사람이 줄일 수 네. 미세먼지가 이렇게 우리의 여러 가지 어떤 질병들을 야기시킬 수 있는 거에 대해서 이전에는 생각해 보셨어요? 아, 미세먼지 하면 그냥 조금 좀 호흡기가 불편하고 조금 내가 조심하면 마스크 끼면 되지 않을까 생각했지만 생각보다 미세먼지가 우리의 혈액을 타고 들어서 혈액을 어떻게 한다 그래요, 여러분? 끈적끈적하게 해서 모든 만병의 어떤 시작이 될 수 있는 이 위험한 물질이 미세먼지인데요. 이 미세먼지에 대해서 오늘 저랑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할게요. 자, 매일 마시는 공기의 중요성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볼 건데요. 하루에 음식물을 1리터를 섭취한다고 합니다. 난 더 먹는데. 그죠? 자, 그런데 하루 섭취를 1리터를 먹는다 하면요. 음식을 30일을 먹지 않으면 우리 생명에 위협을 가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하루에 2리터를 물을 마셔야 돼. 우리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런데 몇 리터를 마시지 못하면 물을 5일 동안 마시지 못하면 생존의 위험이 느껴진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하루에 마시는 공기의 양은 몇 리터예요? 2만 리터를 우리가 마시는 줄 여러분 알고 계셨어요? 배부르시죠? 자, 그런데요. 하루에 3분 동안 지금 하루가 아니라 3분 동안 공기를 지금부터 참아보시겠습니다. 네, 그러다가 이제 실신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도 있고, 진짜로 우리가 이렇게 흔한 공기가 없다라고 한다면 사실은 생명에 즉각적으로 이렇게 위협을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렇지만 공기를 우리가 가려서 마실 수 있어요, 없어요? 절대로 없죠. 그래서 매일매일 마시는 이 공기
매일매일 마시는 그런 물,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일인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7시 20분에 울렸던 경보 문자예요. 오늘 아침에 제가 라이더를 아침에 저희 파트너들이랑 타고 있는데, 어때요? 오늘 아침에 이 문자 받았다. 그죠? 그런데 지금 이렇게 보니까요, 맑은 하를 보기 힘든 요즘 우리나라인데, 사실은 미세먼지만 검색하면 너무너무 많은 자료들이 있어요. 그렇지만 시간 관계상 오늘로 제가 이 자료를 끝냈는데요. 오늘 아침에 초미세먼지 관심 단계 발령이 됐고, 경기도 11일 비상저감 조치를 발령을 했대요. 비상저감 조치를 발령을 했대요. 그게 뭔지 한번 보니까요. 비상저감 조치는 뭐냐면, 수도권 9개 경보권적 중에서 한 곳 이상에서 PM2.5 미세먼지 주의보가 발령된 2시간이 초과된 날이래요. 오, 이런 날이 있는 줄 알으셨어요? 이런 비상저감 조치가 발령이 되면 무엇을 국가에서 해야 되냐면요. 차량 이부제, 공무원분들은 이렇게 하셨겠죠. 그리고 시행 날짜가 짝수인 날인 경우 차량 등록번호 끝자리가 짝수일 경우에만 운행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국가에서 이렇게 발령한 비상저감 조치가 내려질 만큼 오늘 미세먼지가 이렇게 심한 날인 거 여러분 알으셨어요? 그런데 사실은 요즘에는 그래서 사업장, 공사장들은 어떻게 하냐면 조업을 감축을 해요. 일을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는, 제한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이런 비상저감 장치를 만든 계기가 어떨까요? 이렇게 미세먼지가 주고 있는 위험성이 너무나 위험하다 하니까 지금은 저는 사실은 좀 털털한 사람이라 아침에 나갈 때 막 날씨를 체크해 가면서 나가지는 않거든요. 근데 나는 나가기 전에 아니면 내일 미세먼지 농도를 체크한다. 자, 앞에서 손 들어주신 네 리더님. 자, 또 리더님, 제 눈에 보이는 대로 자, 2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사실 이런 분들이 별로 없네요. 되게 많이 체크를 하시던데요. 그죠? 우산은 준비 못해도 마스크는 준비하시는 그런 분들이 사실 되게 많더라고요. 그럴 정도로 이렇게 미세먼지가 우리의 일상 가운데 우리를 위협하는 그런 존재가 되었더라고요. 자, 그러면 미세먼지가 무엇인가? 여기 다 정말 전문가들 앞에서 제가 얘기를 할 수도 있어요. 자, 아는 이야기가 나올 수도 있고, 아, 미세먼지가 이렇게 위험했던 거지 라는 그런 마음으로 정말 좋은 정보 또한 될 수 있는 걸 하나라도 드릴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미세먼지에 대해서 저랑 한번 파헤쳐 보도록 할게요. 자, 세계보건기구 WHO에서 초미세먼지를 1급 발암물질로 지정을 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미세먼지를 정의를 해보면 우리가 머리카락 있죠? 머리카락의 단면, 잘라보면 단면이 보이잖아요. 단면이 70 마이크로미터라고 한다면 미세먼지는 머리카락의 7분의 1 마이크로미터. 그러니까 머리카락을 단면으로 잘랐어요. 거기에서 7분의 1이래요. 어마어마한 거죠. 그리고 또 여기에서 머리카락의 30분의 1 이것이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그래서 안 보여서 이거를 뭐라 그러냐면 초미세먼지라고 합니다. 초미세먼지를 2.5 마이크로미터라고 하는데 사람의 눈에 잘 보이지도 않고 기도에서 걸리지 못하기 때문에 대부분 폐포까지 침투해서 성장질환, 심장질환과 호흡기 질병을 일으키는 게 초미세먼지죠. 자, 그런데 진짜 놀라운 거는 이거예요. 정말로 우리가 경각심을 가져야 될 만한 이유가 초미세먼지의 구성 성분입니다. 뭐냐면 독성 물질로 이루어져 있고요. 크기가 작을수록 체내 흡수시 더 깊은 곳으로 이동을 하고요. 크기가 작을수록 다양하고 많은 오염물질들을 흡착하고 있는 이것이 무엇이라고요, 여러분? 이런 초미세먼지이기 때문에 국가에서도 아까 그런 경보령을 내릴 정도로 이렇게 위험한 거죠. 아유, 아무데나 뛰어놀아도 돼. 흙에서 이렇게 우리가 막 어렸을 때 놀았던 것처럼 그렇게 놀아도 돼요, 안 돼요? 진짜 지금은 요즘 시대는 진짜 이렇게
초미세먼지의 어떤 구성 성분이 이렇다라는 걸 알면은 먼지에 대한 더 심각한 이런 인식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이 안에 들어가 있는 중금속의 종류가 이렇대요. 예, 듣도 보도 못한 중금속들이 이렇게 많은데요. 중금속의 종류가 뭐냐면 이 납이 들어가 있대요. 빈혈, 성기능장애, 기억력, 근육마비를 일으키면서 중독이 되면 사망으로 위협을 주는 이런 납이 포함이 되어져 있고요. 호흡곤란, 식욕부진, 단백뇨 이런 심폐부전을 일으켜서 사망을 할 수 있는 이런 카드뮴이 들어가 있고요. 또 수은, 발열 오한, 구토, 호흡곤란, 두통, 신경세포를 마비시킬 만큼의 이런 수은이 이렇게 포함이 되어져 있고 사약의 원료가 되는 게 비소였대요. 이런 비소 또한 현기증, 마비, 경련, 혼수 상태를 일으키는 이런 물질들이 중금속 안에 포함이 되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본 아까 독성 물질이라고 하는 1급 발암물질이라고 하는 이 초미세먼지 안에 포함되어져 있는 이런 중금속이 이렇다고요. 그리고 또 질산염과 황산염이 58.3 이런 것들이 포함되어져 있는 게 미세먼지이기 때문에 정말로 쉽게 간과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닌 거죠. 자, 그래서 폐포를 통해 어디로 침투한다고 그래요, 여러분? 혈관으로 바로 침투해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눈에 보이는 큰 먼지 같은 것들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진짜 보이지 않는 정말 미세하고 미세한 그런 먼지들이 기도를 타고 폐포 깊숙이 해서 혈관으로 침투해서 혈액이 흐르는 어디든 갈 수 있는 게 미세먼지가 되는 거죠. 그래서 뇌에는 뇌졸중, 눈에는 안구염증, 피부 노화, 폐 기침천식, 심장에는 심근경색과 심혈관 질환을 일으킬 수 있을 이런 것들이 사실은 우리는 건강한 사람은 이런 것들이 잘 느껴져요, 안 느껴져요? 저는 사실은 미세먼지로 인해서 막 너무 불편하거나 그러지 않거든요. 그런데 기저질환이 있는 환자들, 그리고 또 안구 염증이 심한 사람들 진짜 제가 봤거든요. 그런 분들은 진짜 미세먼지가 있는 날에는 외출을 삼가하세요. 너무 괴로워하고 힘들어하시는 그런 분들을 제가 실제로 보게 되는 것 같아요. 자, 미세먼지에 대한 연구들 중에서 특별히 이런 미세먼지가 10마이크로미터 이상에 노출이 된 임산부에는 저체중아 출산율이 7%나 이른다고 하고요. 조산, 사산율이 8%. 또 그래서 이렇게 태아에도 위험이 되어지는데 폐활량이 정상의 80%에 못 미치는 폐기능 장애를 겪을 가능성이 커지는 것으로도 조사가 된다고 할 정도로 정말 호흡기로 이렇게 엄마의 몸이 우리가 아이가 되어지잖아요. 그래서 임산부에게 특별히 이 초미세먼지가 너무 위험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말입니다. 그런데 나는 밖에 잘 안 다녀. 이런 소리도 많이 하시거든요. 그런데 창문을 닫고 지내면 미세먼지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미세먼지 가득한 날 나는 밖으로 안 다녀. 이러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냥 공기에 대한 위험성을 크게 또 못 여기거든요. 그런데 진짜 또 중요한 먼지의 종류가 또 있는 거예요. 공기오염으로 매년 전 세계 700만 명이 사망을 한대요. 실외 공기는 420만 명, 실내 공기오염은 380만 명. 그런데 여기 보시면 실외 공기 오염의 일부는 실내 공기 오염으로부터 기인된 경우라고 하면서 이 실내, 실외 이렇게 우리가 안전지대는 없다라는 거죠. 자, 여기가 어디죠? 우리가 살고 있는 가정이잖아요. 뭐라고 표현하시냐면요. 우리는 본드 속에 쌓여 있다. 자, 이 공간은 사방으로 지금 공기청정기가 돌아가잖아요. 그래서 여기는 굉장히 쾌적하고 안전한 공간이라고 생각하셔도 되십니다. 그런데 이렇게 보시면 가스레인지 제가 요 하나를 어떻게 쓰고 싶냐면 혹시 오늘 처음 오신 분 중에 나는 집에 여전히 가스레인지를 쓰고 있다. 자, 그래서, 네, 드리도록 할게요. 드리고. 자, 가스레인지 저희 본사에서 나오셔서 정말 공기청정기를 안 사시면 가스레인지를 인덕션으로라도 꼭 바꾸세요. 할 정도로 이렇게 가스레인지에 있는 그 일산화탄소가 무거워서 밖으로 배출이 잘 안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를 보시면은 가구 안에 있는 포름알데히드, 욕실의 어떤 이런 것들이 사실은 우리에게 독성 물질들을 일으킬 수 있는 이런 유해물
이물질들이 너무 많은 거죠. 그래서 실내가 결코 안전하지 않다라는 이야기를 제가 오늘 한번 해드리려고요. 혹시 아이들이 집에서 방에서 잘 나와요, 안 나와요? 조금 크면 잘 안 나오죠. 아이들이 뭐 하고 있어요? 컴퓨터로 게임하죠. 사실 진짜 이거 보면서 더 제가 이 강의를 준비하면서 공기청정기가 잘 켜져 있나라고 제가 더 확인을 하게 되더라고요. 보니까 내 컴퓨터가 실내 공기 오염을 시킨다라는 거 여러분 알고 계셨어요? 이 컴퓨터에 무엇이 돌아가요? 이 팬이 돌아가잖아요. 이 과열된 부속품에서 대기 오염 물질이라고 하는 PAHAC가 나와서 이렇게 오염 많이 노출돼서 대기 오염 물질을 배출한다고 해서요. 폐암, 유방암, 위장 관련 암을 발생시킨다고 합니다. 그래서 방방에 진짜 청정기 너무 필수죠. 네, 그래서 특히나 갇혀 있으니까. 그래서 실내 공기 오염의 원인을 이렇게 보면은요, 비흡연인 여성인데도 불구하고 폐암에 걸리는 분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게 무엇이죠? 우리가 요리하면서 나타나는 이런 일산화탄소, 이산화질소, 휘발성 유기 화합물들이 조리하면서 너무나 많이 나타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학교 급식소에서 여성의 경우 그 후드가 고장이 난 거예요. 그래서 폐암을 진단받은 이 사례가 또 이슈가 돼서 너무 그렇죠. 그래서 이 학교에서 급식소에서 가스로 얼마나 많은 일을 하겠어요. 그런 것들이 여성의 폐암의 주범이 되어지는 일. 그래서 새 아파트에서는 라돈이 검출이 되고요. 침묵의 살인자라고 하는 성면. 성면은 어디에 들어가는지 아세요, 여러분? 이 실내에 단열재로 들어가는 게 우리 성면 이런 거. 그다음에 포름알데히드 기억해 주세요. 포름알데히드에서 제가 이야기를 해드리고 또 실내 오염 물질은 휘발성 유기 화학 물질들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실내는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다? 예, 모두 다 이런 접착성 성분들, 새 가구, 새 것에서 거의 다가 많이 나오는 그런 휘발성 유기 화학 물질들이 너무나 실내에 많이 있다. 그래서 하루의 대부분을 어디에서 우리가 보내게 되나요? 보통 많이 실내에서 보내게 되죠. 나는 밖에서 많이 살아 해도 그 밖이 어디예요? 회사고. 회사에서 끝나서 어디로 와요? 지하주차장을 통해서 집으로 올라가서.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살고 있는 그 모든 시간들이 거의 80% 이상은 거의 집 안, 이 실내에서 살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실내 공기 오염원은 1급 발암 물질인 라돈이라고 하는 이런 폐암의 발병의 주 원인 물질이고요. 또 포름알데히드, 또 실내에서 빨래 건조하면 암에 걸린다? 이런 이야기도 있어요. 그래서 빨래를 건조시킨 후에 1시간 무려 6배 가까이 휘발성 유기화합물의 수치가 상승이 된대요. 우리가 섬유 자체도 우리가 또 화학으로 만들어져 있잖아요. 그리고 곰팡이와 세균, 진먼지, 진드기, 또 부엌 연기가 폐암을 유발한다. 그러니까 갇혀 있는 공간 자체가 생각보다 우리의 호흡기에 굉장히 독성 유발 물질들이 많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드릴 수 있죠. 그래서 건강을 위한 실내 공기 관리를 할 건데요. 첫 번째, 무엇이 필요할까요? 무엇도 환기가 먼저 필요해요. 자, 그런데 제대로 된 환기는 어떻게 하는 건지 아세요, 여러분? 자, 창문 열어놓고 베란다 문 열어놨다고 우리가 환기가 이렇게 되는 것 같잖아요. 생각보다 실내에 있는 공기가 실내에 있는 공기가 집 밖으로 빠져나가는 나가는 율이 굉장히 떨어진대요. 어떻게 해야 공기가 빠져나가냐면 바닥도 저렇게 이 바닥까지 내려오는 거실에 바닥까지 내려오는 부엌에 이렇게 해야 맞바람을 쳐야 그래야 환기가 제대로 된다고 하네요. 그런 집에 살고 계시는 분. 있으시네요. 네. 환기 잘 되시는 집에. 자, 그리고 청소 해야 되죠. 꼭 물걸레질까지 해야 제대로 된 청소. 그 다음에 저는 이 앰모스피어 청정기로 공기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자, 건강을 위한 실내 공기를 우리가 해서 청정기를 많이 사용을 하는데요. 자, 독성
물질 필터, 에어컨 청정기의 884개 모델이 확인이 되어져서 우리가 많이 이슈가 됐어요. 진짜. 그래서 공기청정기 제습기에 세균 제거 과장 광고, 바이러스 99.9% 제거가 된다라는 부당 광고 과징금을 맞은 회사들도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 환경보호국에서 보니까 이런 회사들, 눈으로 이렇게 보이시죠? 이런 회사들이 다 과징금을 맞은 회사들입니다. 그래서 좋은 공기청정기를 우리가 어때요? 필요하겠죠? 그래서 공기청정기 구매하기 위해서 확인해봐야 할 체크포인트가 있습니다. 자, 생활 가전 필수품으로 공기청정기가 부동의 1위예요. 예전만 같았어도 공기청정기는 우리가 이렇게까지는 사진 않았을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은 정말 가장 일생활 필수품이 되어져 있는 것 같아요. 자, 공기청정기란 한번 읽어볼까요? 자, 공기를 빨아들여 그쵸. 이 공기청정기가 가지고 있는 이런 정의인데, 그러면 어떤 것을 우리가 봐야 할까? 그러면 공기를 빨아들여 기기 밖으로 방출하는 이런 것들은 이런 모터의 성능에 해당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미세한 먼지와 세균류를 걸러내는 거는 어떤 거? 안전성. 그리고 필터의 성능은 깨끗해진 공기. 그래서 필터의 성능을 우리가 보게 되면 이 공기청정기에 대한 어떤 능력을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설명드릴 청정기는 앰모스피어 스카이와 블루를 제가 한번 소개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너무 이쁘죠? 너무 이쁘죠? 그래서 자, 이게 스카이는 20.7평형을 감당하고 있는 청정기고, 이 앰모스피어 블루는 12.6%인 이 평형을 감당하고 있는 이런 청정기예요. 근데 청정기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첫 번째 봐야 될 거는 평형이더라고요. 우리 집은 40평대인데 10평짜리 가지고 있으면 돼요, 안 돼요? 기능을 못 하더라고요. 자, 그러면 스카이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스카이의 특징은 넓은 면적, 초강력 탈취, 헤파 필터, 또 유럽 알레르기 재단, 영국 알레르기 재단, 우수한 정화력, 소비 전력 효율이 이 스펙이에요. 정말 하나만 있어도 사실은 너무 역대급인데, 제가 이런 청정기를 공부하면서 본 적이 없어요. 자, 이런 청정기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앰모스피어 스카이를 저는 공기청정기라고 이야기하기보다는 공기정화 순환 시스템이라고 설명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 커버, 그 다음에 프리필터, 집진 필터, 그 다음에 탈취 필터, 이런 모터의 기능이 전체적으로 공기 순환 시스템을 만들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프리필터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프리필터는 공기 중에 큰 입자, 오염물질을 제거하고 반영구적으로 사용을 해요. 제가 이거 씻으면 된다 그랬더니 저희 소비자분이 이따가 나오는 헤파 필터를 씻었어요. 그래서 설명 잘해야 돼요. 네, 진짜 그래서 와, 정말 너무너무 당황스러웠죠. 그래서 아무튼 이런 큰 오염물질을 사용을 하는데 반영구적으로 쓸 수가 있고요. 이렇게 중성세제를 사용해서 씻어내면 탈탈 털어서 그늘에서 말리면 큰 오염물질을 걸러주는 필터고요. 자, 이렇게 큰 필터가, 이 지금 청정기가 여기 있잖아요. 필터의 크기가 청정기의 크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이 필터의 크기가 엄청납니다. 자, 두 번째, 집진 필터. 가장 중요한 거는 진짜 미세한 초미세먼지를 걸러주는 게 집진의 능력이잖아요. 초미세먼지에 0.0024의 마이크로미터까지 걸러주는 게 이 집진 헤파 필터인데요. 어디까지 걸러줄 수 있느냐, 이거죠. 그래서 머리카락, 꽃가루, 곰팡이, 바이러스의 크기가 0.02인데요. 이런 모든 것들을 걸러줄 수 있는 청정기예요. 자, 우리가 시중에서 보는 청정기에 우리가 삼성, LG 막 이런 청정기들 있잖아요. 그런 청정기들은 0.3에서 0.1 요 정도밖에 이런 구멍이 이렇게 커요. 그런데 여기 보시면은 바이러스 또는 바이러스 이 이상을 걸러줄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못 걸러주죠. 그래서 필터를 한번 다시 보면은 시중에 있는 필터는 0.3의 구멍이라고 생각을 해보면요. 여기 보면 바이러스, 박테리아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을 걸러줄 수 있어요? 없어요? 못 걸러주죠? 그냥 통과가 되죠? 자, 그런데 앰모스피어 스카이는 0.004
이런 것들을 그러면 박테리아, 바이러스 걸러줄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이게 제 기억에 코로나 이전에 메르스가 나왔을 때 아메이 청정기가 완판이 됐었어요. 그리고 코로나가 나왔을 때도 한참 구입하기 어려웠었던 시간들이 좀 있었고요. 이 정도로 0.0024의 구멍이라면 바이러스를 모두 걸러줄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보시면 이 필터예요. 이 헤파 필터의 앞부분에서 초미세먼지가 걸러져서 들어가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는 걸러지고요. 이 뒤로 갈수록 먼지가 앞부분에서 다 걸러질 게 없어요. 그 정도로 이 0.0024의 모든 오염 물질들이, 미세한 물질들이 다 걸러진다. 이런 이야기. 그래서 이렇게 전과 후, 이게 깨끗한 필터라면 다 사용한 필터는 이렇게 까만색 필터가 나온다는 거. 우리가 청정기가 걸러주지 않았으면 누가 걸렀다? 우리를 그래서 페파 필터라고 이야기를 할 정도로 예, 페파 필터로 걸르면 안 되잖아요. 그죠? 헤파 필터가 걸러야 되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이런 비포 애프터 사진들을 보여드리면요. 자, 그런데 진짜 너무 신기해요. 제가 소비자면서도 사업자이면서도 소비자이잖아요. 그런데 닷슨 필터의 앞면과 뒷면은 까매요. 그렇다는 거는 뭘까요? 앞면에서 다 걸러졌다는 소리죠. 뒷면이 이렇게 하얗고. 그래서 이렇게 펼쳐보면은, 자, 저렇게 걸러주지 않았으면 누가 걸렀다? 페파 필터가 걸렀다. 그래서 정말 우리 몸에서 걸리지 않고 기계가 걸릴 수 있도록 해야 건강한 거죠. 그래서 이렇게 다른 청정기의 필터의 크기를 비교해봐도 이렇게 월등하게 차이가 났습니다. 제가 이 부분은 제가 왜 넣었냐면요. 제 경험담을 이야기를 할 건데, 저는 아메 사업하면서 청정기를 가장 먼저 오래 썼겠죠. 그런데 여러분들 필터 교체할 때 이런 모터 부분 한번 보신 적 있으세요? 먼지가 하나도 없어요. 너무 신기하지 않아요? 이게 신기한 거예요. 왜 그러냐면 앞부분부터 프리필터, 탈취 필터, 헤파 필터, 그리고 나서 이 모터로 지나가는 건데, 모터에 먼지가 하나가 없다는 건 어떻게 된 거예요? 다 걸러졌다는 거예요. 10년을 써도 그래요. 놀랍지 않아요? 자, 그런 제 감동을 나누고 싶었어요. 자, 그러면 원칙과 신뢰. 자, 22가지 전 항목을 인증을 받은 영국 알레르기 재단에서 인증을 받은 그런 경우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런 영국 알러지 재단은 비영리 단체여서 돈을 주고 받을 수 있는 그런 회사가 아니라는 거. 그런데 우리나라 청정기는 보통 CA에서 CA라는 등급을 받는데, CA에 들어와 있는 이사님들, 회장님들이 다 우리나라 회사에 고문으로 계시는 분들이세요. 그러니까 객관적으로 이거를 인증해 줄 수 있을까, 없을까요? 없죠. 그래서 소비자 눈은 높아졌지만 인증제는 유명무실. 그래, 이런 일들. 그래서 아이러니하게도 인증을 부여하는 기관의 임원들은 관련 업체의 고위직이 대부분이고요. 그에다가 CA 인증을 받는 이유가, KS 인증은 국가에서 인증해주는 기관이거든요. KS 인증을 받을 경우에는 정기적으로 검증을 받아야 하고, 거기에 따른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래서 CA 인증을 그냥 받고 KS 인증까지도 받지 못하는, 그래서 영국 알러지 재단에서 받는 우리 청정기가 대단한 거죠. 자, 그래서 실제로 들어가 보는 거예요. 그래서 TVOC라고 하는 게 유기화합 물질이거든요. 그 물질들을 걸러줄 수 있는 청정기, 이 전 세계 청정기 중에서 이 3가지의 청정기만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성면, 라돈, 붕괴 물질, 포름알데히드, 톨루에, 암모니아, 이런 것들을 걸러줄 수 있는 청정기. 그래서 102가지를 알레르기 유발 물질들을 모두 걸러줄 수 있는 청정기예요. 그래서 유럽 알레르기 연구재단에서 이런 인증도 받았고요. 자, 세 번째는 이제 탈취 필터예요. 진짜 중요한 필터가 이 필터거든요. 자, 네, 불쾌한 냄새 및 유해한 가스 냄새를 감소시키는 이 필터고요. 예, 초강력 탈취 필터로 여기 보시면 톨루엔, 아세트산, 포름알데히드 이거 보이시죠? 자, 그런 것들을, 자, 그 중에서 TVOC를 제가 한번 가지고 와봤어요. TVOC는 총휘발성 유기 화합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런 건데요. 자, 밖에는 미세먼지가 많다면 실내는 뭐가 많아요?
TVOC, 총 휘발성 유기 화합물질들이 많아요. 그런데 왜 위험할까요? 조금만 마셔도 인체에 쌓여서 감이나 각종 암을 유발할 수 있다. 그런데 이것이 쌓여서 각종 암이나 이런 것들이 유발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를 한번 들어보면 우리 농약 먹으면 죽을 것 같죠? 그런데 농약을 일정 수치 이상만 먹으면 인체에 쌓이지 않는데요. 몸 밖으로 배출이 된대요. 그런데 TVOC에 들어가는 것들은 배출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 한번 보시면은 톨루엔, 벤젠, 포름알데히드, 에탄올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어디에서 걸러준다? 탈취 필터에서 걸러준다. 이거 정말 대박이지 않아요? 그래서 진짜 총 휘발성 유기 화합물을 걸러줄 수 있는 청정기는 유일하다. 이거 언제 끝날까요? 큰일 났네. 자, 그래서 암모니아를 저 5분만 더 쓸게요. 자, 암모니아를 제거해 줄 수 있고요. 그래서, 자,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고요. 이게 탈취 필터는 무엇으로 이루어졌냐면 숯으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자, 숯의 양이 어마어마합니다. 어마어마합니다. 축구장 205개의 면적을 해당할 수 있는 그 면적의 탈취 면적을 가지고 있는데 이게 수치라고 하면 수치 구멍이 송송송송 뚫려 있잖아요. 이거를 그냥 쫙쫙쫙쫙 편다 그래요. 그러면 축구장 205개의 면적으로 어마어마한 탈취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이런 TVOC 같이 이런 작은 이런 가스 형태의 이런 입자도 걸러주기 때문에. 자, 그다음에 이제 모터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터는 제가 진짜 사실 할 말이 많은데, 자, 우리 겨울에 여기 보면 EBM 팝스트라고 하는 100억짜리 벤츠 레이스 카에 들어가는 모터를 이렇게 말하는데요. 모터 하면 어느 나라죠? 독일이죠. 독일에서 만드는 이 EBM 팝스트가 해서 만드는 청정기인데 겨울에 청정기 틀어놓으면 좀 춥지 않아요? 왜 추우세요? 바람이 나와서 춥죠? 아니에요. 저는 제가 공부해보니까 이거더라고요. 제가 아까 공기순환 시스템이라고 그랬잖아요. 공기순환 시스템 뭐냐면 아래 공기와 윗 공기가 순환을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래의 공기는 따뜻하고 윗 공기는 좀 차갑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순환이 되어져서 그러면 무엇의 성능이 좋아야 돼요? 모터의 성능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거죠. 그래서 제가 전 세계 이 청정기 영국 알레르기 유발 알러지 재단에 들어가 보면 요 세 가지를 한번 보시면 걸러주는 회사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저기 보면은 담배 연기 이런 것들도 없고요. 이런 거 총 휘발성 유기 화합물질과 이런 아주 미세한 입자를 걸러주는 청정기가 없다. 그래서 이런 회사의 제품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에너지 스타상을 받아서 청정기를 끄지 않아도 한 달에 850원이면 된다. 그리고 한순간도 놓치지 않는 그런 센서가 1200개 이렇게 해서 다른 청정기는 일을 안 해요. 우리 청정기만 열심히 일을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런 야간 모드, 마그네틱 기지, 또 세이프락, 모빌리티 휠이 있고요. 또 밖에서도 공기를 체크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이 있고요. 자, 그래서 우수한 정화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분당 8.5m 평방미터의 공기를 걸러줄 수 있는, 그래서 이제 우리 스카이는 끝이 났고요. 앰모스피어 블루는 모든 걸 반으로 줄였어요. 그런데 성능은 끝내줘요. 똑같이 0.0024의 집진의 효능을 가지고 있고요. 요것도 제가 너무 좋더라고요. 포름알데히드, 아까 TVOC라고 하는 그런 것들이 성능이, 이거는 이 블루는 특별히 몇 %? 100%를 걸러준대요. 자, 그래서 우수한 정화력이 이렇게 집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안방은 무엇으로? 블루. 자, 그 다음에 거실은 무엇으로? 스카이로. 그래서 자, 이것만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게 시중에 있는 굉장히 많이 쓰고 있는 L 청정기거든요. 근데 이거 진짜 쓰시는 분들은 무엇 때문에 못 쓰시는 줄 아세요? 청소 때문에 진짜 못 써요. 이런 청소, 이렇게.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모터에 먼지가 10년을 써도 없다니까요. 그런데 몇 달만 쓰면 이렇게 되어지는 청정기. 그러면 걸러지고 있다는 거예요? 못 걸러지고 있다는 거예요? 못 걸러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 앞에 있는 그 먼지가 이 통과해서 다 나온다는 소리죠. 그래서 자, 1시간 반 동안 이걸 해야 된다는 거죠. 청소를. 자, 그런데 금액도 너무 궁금하시죠?
하와이에서 오신 저 아메 하시는 분이 나오셨거든요. 근데 그분이 진짜로 한국에서 청정기 몇 대 사가고 싶대요. 그 정도로 한국의 가격이 역대적으로 저렴합니다.